월간 와인 리뷰에 발행이 되는 최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강론에 이어서 24번째 와인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론의 주제는 카스텀 이트라는 레스토랑, 그리고 그 레스토랑에서 오늘 강론하는 피터 러반의 멘토라는 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강론부터 23번째까지는 전부 다 평창동에 있는 저희 그 아카데미 와인 셀러에서 강론을 했습니다. 하다가 오늘 24번째 강론의 장소를 바꾸어서 이렇게 레스토랑에서 오늘 강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소는 신사동에 위치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신사중학교 막 건너편에 있는 새로운 문을 금년 2월 달에 열은 카스텀 이트라는, 이 사실은 저도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만 이 카스텀 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집에 오게 된 배경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한테 사실은 여기 와서 한번 유튜브를 좀 이야기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한 사람이 저희 챌린지에서 굉장히 이렇게 헌신을 해주고 이바지 해준 소믈리에 유상선이 이 레스토랑의 점장으로 있기 때문에 지난번 만났을 때 저한테 이런 권유를 하길래 제가 기꺼이 응낙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 저도 늘 한 장소에서 강론을 하기보다는 때로는 이와 같은 변화된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싶어서 왔습니다. 사실은 커스텀 이트는 조금은 특색이 있는 레스토랑 같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조용하면서, 그리고 주 메뉴가 스테이크나 한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먹거리하고 플러스 이 매칭의 와인을 상당한 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음식과 와인이라는 매칭의 장소가 오늘 카스텀 이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강론도 우선은 와인에 1차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 카스텀 이트라는 새로운 아마 트렌드로 레스토랑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와인이 나는 곳이 어디냐면은 호주에 있는 바로사입니다. 이 바로사는 호주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스트레일리아가 개발을 할 때 1840년에 이 바로사 지역이 개발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이 바로사 개발에 바로 한 4년 전에 1836년에 호주의 남부지방, 우리가 흔히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남부 오스트레일리아의 캐피탈, 메인 수부가 어디냐면 아들레드입니다. 이 아들레드를 중심으로 해서 북으로 약 한 20여 킬로 올라오면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사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바로사 지역에는 마을이 한 10여 군데 마을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와인 산지이기도 합니다. 바로사가 우리가 달리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호주 와인의 메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프랑스의 이 보르도가 프랑스 와인의 메카인 것처럼 호주에 가장 일찍이 발전을 하고 가장 훌륭한 와인을 빚은 곳이 바로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바로 밑에 거대한 메가 도시인 아들레드가 있어서 아마 그러한 발전이 페이스를 올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바로사의 이야기에서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피터 러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와인을 즐기시는 분들은 피터 러만 그럼 그거 바로사의 맛 좋은 와인이다 이렇게 금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사실은 오늘 여기 지금 여러분들 앞에 내놓은 피터 러만의 멘토라는 타이틀이 하나 더 붙습니다. 피터 러만 멘토입니다. 피터 러만이 갖고 있는 와이너리의 레인지가 여러 레인지가 레드, 화이트 여러 레인지 가운데 이 멘토의 레인지는 중상 이렇게 층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와인 위에 에이송 슈라즈라든가 스톤웰 와인이라든가 슈라즈라든가 이런 한 두서너 가지 와인이 더 이렇게 하이 클래스의 퀄리티를 갖고 있는 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피터 러만의 멘토는 중상 층으로서 이러한 정원한 레스토랑에서 또 그리고
훌륭한 이렇게 한우 스테이크를 들면서 이 정도의 이 와인은 아주 격에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피터 르만의 이 와이너리를 처음 창설한 피터 르만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다른 와이너리도 와인 파운더 즉 설립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습니다만은 피터 르만은 이 바로사하고 끈끈한 연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아까 제가 그 바로사의 한 10여 군데 마을 가운데 중심 마을이 타눈다하고 앙가스톤이라고 하겠는데 이분이 1930년 앙가스톤에서 태어났고 이 피터 르만은 질레지안 즉 독일 계통의 이민자들입니다. 독일 계통의 이민자들이 이 바로사에 무려 한 200여 명이 1842년에 들어와 가지고 그들의 문화를 일으키고 그들의 마을을 조성하면서 바로사는 질레지안의 마을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독일풍의 이 와인을 해서 관광과 와인이 아주 밀접하게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사에 가면은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사실은 와인이고 또 와인에 맞추어서 음식을 찾는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 우리가 이 피터 르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이분은 다른 엑스파트나 생산자와는 조금 틀리게 아주 심플한 그 발전 배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이 17에 처음으로 얄룸바라는 곳에 얄룸바라는 그 와이너리에 들어가서 와인을 양조를 익히기 시작하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얄룸바라 그러면은 호주에 여기는 바로사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오직 그저 가족이 이렇게 경영을 이어왔던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많은 지금 호주의 와이너리들이 큰 그룹에 흡수돼서 들어간 데 비해서 얄룸바는 지금까지도 가족 경영을 그대로 이어오는 꽤 유서 깊은 그리고 유명한 와이너리인데 여기에서 상당한 기간, 대충 17년간을 여기서 일한 거로 되어 있으니까 오랜 동안에 여기서 와인을 익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옮긴 곳이 살트렘 와이너리입니다. 살트렘도 역시 바로사에서는 대단히 명성이 있는 곳인데 여기서 일을 할 때는 이 본인은 이미 타이틀이 매니저로서 와이너리를 전체 경영을 맡은 그런 상태로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1978년에 이 집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게 된 배경이 굉장히 피터 르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자료인 것 같아서 제가 아침에 체크를 하면서 보니까 1978년이라 그러면은 호주에 있어서 가장 이 와인 메이킹이나 포도 경작자들이 어려움에 처했던 시기였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포도가 과잉 생산이 돼 가지고 거의 포도밭 경작자들이 이렇게 파멸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터 르만이라는 양반이 이 살트렘의 매니저로 있을 때 한 150여 군데 포도 경작자들한테 포도를 받아가지고 와인을 양조를 했는데 이때 이분이 어떤 페이퍼 하나 없이 계약을 한답니다. 그냥 악수를 한번 하고 내가 당신을 믿고 당신이 나를 믿으면 된다는 그 말 한마디로 서로 헤어지면은 포도 경작자는 자기가 경작한 포도를 전부 다 이 피터 르만한테 갖다 주면은 살트렘에서 그걸 빚었는데 1978년에 포도가 그만 과잉 생산 넘치니까 오너 입장에서는 그걸 다 받아서 하다가는 우리도 망한다 해가지고 아마 그걸 받아들이는 걸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니까 피터 르만이 내가 이미 약속을 한 것을 내 스스로 깰 수는 없다 하고 아마 이 살트렘 와이너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979년에 자기 스스로 이 주변에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한테서 돈을 모아가지고 컨소시엄 형태로 와이너리를 설립하는데 그 와이너리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피터 르만 와이너리입니다. 그 이후에 훌륭한 와인과 질이 좋은 와인을 만들면서 피터 르만의 그 인격이나 신뢰나 다음에 능력이 바로사를 대표하는 와인 생산자로 알려지면서 별명이 하나가 붙는데 뭐냐면은 바로 바론 오브 바로사.
즉 바로사의 남작이란 귀족의 칭호가 막 그건 별칭이니까 실제 귀족은 아닙니다만 바롱이라는 하나의 남작의 타이틀이 붙을 만큼 주변의 모든 와인 생산자나 포도밭 경작자들한테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멘토라는 와인의 뜻은 뭐냐면은 이 딱 두 가지 뜻이 가장 대표적인데, 하나는 스승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자기를 옹호해주고 자기를 대변해주는 때 흔히 멘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막 일종의 좋은 자, 옹호자가 되는데 스승이나 좋은 자나 옹호자, 막 이러한 멘토의 칭호를 받을 만큼 피터 르만은 바로사 일터에서 대단히 존경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피터 르만을 기리기 위해서 이 피터 르만의 와인을 해서 멘토라는 브랜드를 만든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이 와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적으로 이 와인 자체 이야기를 하면은 이 와인은 지금 현재 2014년의 빈티지입니다. 2004년에 제가 이 집을 찾아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물론 전 피터 르만은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케이스 이렇게 뉴올란드라는 아줌마가 이렇게 와인 메이커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손님을 접대하는데 나하고 둘이서 여러 와인을 마셨는데 그 케이스 뉴올랜드 분 이분이 이 아줌마가 멘토에 관한 이야기를 저한테 흘려주면서 마신 그 와인 가운데 1999년에 멘토를 그날 시험을 했습니다. 아주 참 정말 좋았습니다. 뭐 제가 그때도 와인을 뭐 즐겨 마셨습니다만은 굉장히 좋은 와인을 마셨구나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되찾아서 나오면서 그 빈티지를 보니까 1999년이고 오늘은 2014년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인은 말이죠, 어떤 형태냐면 빈티지가 지금은 2014년인데 포도종은 호주를 대표하는 레드의 품종을 네 가지, 즉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말백, 쉬라즈, 이 네 개를 한데 블렌딩을 한 아주 훌륭한 와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크 통해서 무려 4년간이나 숙성을 했다 하니까 뭐 그것은 더 이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색상은 굉장히 이렇게 농밀한 블랙 레드고, 두 번째 향은 블루베리나 혹은 카시스 같은 막 그런 과실향이 진동을 하고, 맛은 슈퍼버브, 아주 뛰어나다는 이야기입니다. 슈퍼버인데 파인 탄닌, 아주 이렇게 정제된 탄닌을 이렇게 입안에 힌트를 주면서 폼 피니쉬, 폼 아주 확실하게 후두에서 느껴지는 이렇게 긴 피니쉬를 느낄 수 있는 만큼 훌륭한 와인으로 제 이렇게 테이스팅 노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롯데 칠성이 이 와인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롯데 칠성이라면 여러분들한테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폭넓은 유통망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굴지의 유통 수입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 마지막 여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집을 갔을 때 2004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월달, 호주의 4월달은 사실은 가을입니다. 그 가을에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계절인데도 거대한 이렇게 거목들, 운명한 거목들이 와인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케이스 아주머니가 이렇게 둘이 같이 테이스팅을 하면서 1999년 빈티지의 멘토 와인을 이야기할 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고 메모했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일상으로 아무런 포도를 갖고 와인을 빚는 게 아니라 아주 그 해 정제된 굉장히 훌륭한 포도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와인을 빚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저보고 같이 와인을 하면서 내놓은 그 매칭 페어링이랄까 매칭이랄까 내놓은데 보니까 이렇게 삶은 돼지고기하고 오리고기를 같이 이렇게 내놓으면서 와인을 매칭을 하라 그래서 지금도 그걸 기억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한우, 아주 훌륭한 한우를 갖고 주로 매칭을 하면서
손님들이 이 와인의 매칭 포인트를 찾는다 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좋은 와인에 좋은 음식이 이렇게 매칭이 되면 참 좋겠구나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때가 마침 4월 달이니까 그 제가 잘 기억을 못한다 확인해 보니까 부활절이었습니다. 도로가 엄청나게 막히는데 그 도로에서 이렇게 바로사에서 제가 머물던 호텔이 아들레드 힐에 있었는데 이 아들레드까지 차를 그냥 거의 한 1시간 반을 그 트래픽이 그냥 붐비는 속을 나를 호텔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데려다주고 떠날 때 제가 그냥 손을 들면서 다시 언제 제가 볼 거겠습니까 하고 웃었는데 이제 오늘 이 피터 르만의 와인을 보니까 그때 친절하게 나를 응대해 줬던 아주머니 생각이 나서 열심히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름을 케이스 뉴올랜드라는 이름을 제가 확인을 해서 지금 그분의 소식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강론을 끝내겠습니다.